골프 논란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 도교육청에서 전문의가 필요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남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돼서 첫날을 맞았는데 뿔난 엄마들이 이제 밥솥을 직접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상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이때까지 해오던 그리고 해오던 보편복지를 없애고 선별복지로 나간다라는 거는 아이들 밥도 못 주는 그렇게 무능력한 도지사라면 그만두십시오. 해외 출장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골프 접대나 하는 그런 할 일 없는 도지사라면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어제 또 이제 학교 주변 화면을 보시는데 저 학교가 제가 듣기로는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다녔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경남에 있는 조그마한 산골 학교인데 저렇게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솥단지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밥을 직접 만들어 줬습니다. 저 학교는 이제 무상급식 폐지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해서 저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가고 한 이틀 정도 저렇게 하고 또 다른 대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특별한 반발 없이 유상급식이 진행된 학교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제 반발하는 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인 양 보여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제대로 유상급식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신지호 전 의원님 보시면 저런 모습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런데 저게 이제 순수한 이제 무상급식을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내고 좀 드시라 뭐 그런 건데, 저게 이제 홍준표 지사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골프 논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정책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럼 순수한 정책 논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도덕성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입장이고 아직도 그 소신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줬던 거 아예 그럼 주질 말던가 왜 줬던 걸 뺐느냐 줬다가 뺐을 때 사람이 제일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그 반발도 겹치고 거기다 이제 그 골프 논란 때문에 도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저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지속성이 있을까 저게 그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다 혹은 도덕성이 결부돼서 커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 철저하게 이 사태를 오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1, 2년 지금 그 무상급식을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요. 무상급식의 질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 갖고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2009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밥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몸으로 체감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줬다 뺏었으니까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몸으로 다 같이 밥을 갖다가 같은 그 메뉴로 밥을 한꺼번에 한 반에서 같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일정한 만족을 갖다가 경험을 하신 거고 그런 교육들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무급식이라고 불러야 된다,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핵심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도지사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그 교육들이 헤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치권에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3, 4년 동안 지금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인정해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기존의 교육 예산이 있는데 무상급식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했으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쭉쭉 성장하고 예산 수입이 많이 늘고 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랫돌 깨서 윗돌 개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쏠리니까 다른 예산이 퍽퍽 줄었어요. 방과 후 학교 예산이라든가 무슨 학교 그 노후화 그거를 보강하는 시설 설비 그 예산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데가 푹푹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서민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가 그만큼 부실해지면요.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있는 집안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면 되지만 그 서민 자녀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홍준표 지사의 문제의식은 뭐냐. 오히려 그런 쪽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의무급식이라는 것도요 벌써 우리나라 그 사법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의무교육에 이 급식은 포함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굉장히 제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무상급식을 하면서 펑크 난 다른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돼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대안을 전혀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의무교육에 이제 급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통죄 폐지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합헌이 나오다 이원이 나온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의무교육의 일종이라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홍준표 지사의 어떤 문제의식은 충분히 제기 가능한 문제의식이라고 공감은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 중에 소외된 경남도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합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폭군적인 어떤 일방 통행적인 정책결정 과정 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 의무교육, 의무급식이 사회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는 굉장한 논의와 충돌과 사회적인 합의점을 거쳐서 어렵게 시행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년 만에 경남도지사라는 분이 와서 경남도는 안 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여기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그 따뜻한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경남도민들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발, 어떻게 보면 반발이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마치 종국몰이를 하는 것처럼 폄하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무급식의 문제는 경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이슈고 전국적인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치 굉장히 옳은 사람처럼 나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폭군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현재까지는 의무교육을 끊는 것이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급식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홍 지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먼저 일단 한번 하고 이렇게 울산의 하시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지금 100%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하위 70%에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쪽에서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눈칫밥 먹게 하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을 요청하는 그곳과 무상급식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학교, 무상급식을 지급하는 학교. 근데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자기 반 애들이 누가 무상으로 먹고 누가 돈 내고 먹는지를 몰라요. 그런 식으로 행정적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울산이 지금 전체 무상급식 안 한다고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지사가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투박하게 거칠게 했다. 또 골프 논란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이런 점은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상급식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학교를 충실하게 만들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부잣집 애들에게까지 그걸 다 줌으로써 인해서 다른 예산이 펑크 나는 거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대안을 누구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도 아직까지 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부실화시키고 결국 돈 있는 자녀들, 학원 갈 수 있는 자녀들, 과외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유리한 마니 게임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면 그 원어민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고
무상급식 다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건 찬성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사실관계를 하나 네. 바로 잡으면요. 경상도가 이것을 추진했을 때 무상급식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두고 아예 돈이 없다, 적자다. 그래서 돈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면 정당성이 있겠지만 이미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그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전용을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예산 자체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한 650억 그리고 이었죠. 예. 대안을 만들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냐? 정책. 경상남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홍준표 지사가 대안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선후 우열이 다르다는 부분이죠. 그것도 예, 지금 그리고-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행정은요 지금 지방교육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그 경남도지사가 있고 경남교육감이 있습니다. 근데 무상급식을 하자고 약속한 곳은 어디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청이 자기 자체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도청의 예산을 일부 끌어갖고 와서 도청의 예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거를 이제 대줬는데 그 도청의 그것도 예산과 사실관계가 다른 거고요. 아니야. 실제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육을 그 교육 예산이 교육청에만 있다는 것은 정말 현실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시는 그거는 겁니다. 교부금이라는 실제로 게 있어요. 예, 그건 그럼요.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교육은 나라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도 그 지방자치제도 일종의 행정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육에 대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전문적인 것들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초 예산들은 교육청에 배정을 하지만 그것으로 그 모자라다는 거는 중앙정부도 알고 지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교부금이라는 걸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도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서로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대한민국 공동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얘기를 좀 교육감이 마무리 짓고 뭘 하겠습니다. 공약하면 무조건 도청이나 교육감이 공약한 게 자치단체에서 아니고요. 대줘야 실제로 그 그건 도지사께서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런 논란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것에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울산 얘기를 하셨는데 울산에서도 아직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갖다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상급식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을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울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급식이라고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남도 마찬가지도 그런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을 갖다 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원 보내고 입시로 어디인가 더 출세하고 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끔 하는 것들이 교육이고 공교육에서는 그런 걸 담당해야 되고요. 실제로 공교육이 이 다른 그 단계로서의 그 상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공교육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어떻게 공교육을 살릴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주머니에 학원 갈 수 있는 쿠폰을 넣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당연론적인데 울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산에서 그거 무상급식 100%를 안 하니까 울산에 떠나려는 분들이 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다 다양하니까. 그런데 울산이 아까 얘기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이라든가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그거를 개보수해주는 예산이라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뭐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요 다 왜 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복도 공짜로 해주고요 학용품 준비하는 것도 다 공짜로 해주고요 예산만 충분하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학교가 무슨 입시 학원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당위론적 얘기고요. 엄마들 앞에서 입시생을 둔 엄마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맥힐 것 같습니까? 그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그 당위론적 말씀은 100% 공감하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교복도 공짜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부실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원 사교육으로 다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공장님 실제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경상도도요. 한 끼에 28,000원씩 하면서 도지사와 그 주요 공직자들이 먹는 밥값을 잘 아끼고 그리고 또 새나가는 예산들을 잘 아낀다면은 얼마든지 그 교복도 지원하고 실제로는 무상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녀석을 부분에 대한 어떻게 줄여서 뭐 할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제가 못 하시잖아요. 경남도지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 교육감들 그다음에 요번에 문재인 대표도 교복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데 그럼 교육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어디서 재원 조달을 해갖고 와서 그러면 교복을 공짜로 무상으로 해줄 것인가 말 못하고 그러면 있어요. 제가 복지 그런 부분 무책임한 해드리죠. 네. 또 이제 재보선 얘기하겠지만요. 지금 남발되는 공약들이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은 전혀 없이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거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읽어보면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니까 이 경남 부채가 1조 3,500억 원에 달한다. 지사 취임 후에 2년 3개월 동안 이자 포함해서 하루에 9억 원씩 부채를 갚았다. 이제 6천억 원대다. 그러니까는 홍 지사는 끊임없이 이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려운 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급식 문제는 더 기회가 앞으로 계속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급식 문제는 기회가 되면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실 텐데,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있는데 그의 부인은 지금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부인의 한번 프로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신과 전문의 학생 상담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고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담을 맡을 정신과 전문의를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제주도청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마침 정신과 전문의인 원희룡 지사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원래는 한 월 1,000을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을 좀 깎아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경위를 좀 더 보강을 설명을 네. 드리면요. 그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데 적임자가 1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1명은 월 1,200만 원의 이제 그렇죠. 보수를 받기로 이제 계약을 했었던 부분인데 1명이 공성세태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방까지 월 1,200만 원은 어떻게 서민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연봉이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게 됐고 제안을 드릴 때 월 1,200만 원 너무 과하니까 월 600만 원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먼저 무상으로 하겠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것이 또 그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정선으로 월 600만 받고 그 주 4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저거는 괜찮습니까? 저거는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 삼을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 부인이 원래 서울에서 본인이 병원장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제주도지사로 가니까 사실 그 생업을 접고 따라간 건데 처음에는 이제 진짜 도지사 정도 되면 월 600 그거 자체가 얼마나 탐나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무료 봉사나 자원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사실 그러면 그 노력 봉사를 하더라도요 그게 기부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선거 구민들에게 밥을 사줘도 이런 거 다 유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에 그러니까 그 기부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월 1,000원을 이제 주 4일만 하고 600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단지 남편이 정치인이거나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가혹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게 된 것 자체가 적절한 자기 해명들이 좀 더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편의 일 때문에 아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정치 행태가 굉장히 저열하고 또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원희룡 지사 부인께서 네. 정확하게 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그리고 적임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적임자에게 자료를 갖다가 양보해 주신다면 이런 뭐 논란들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해프닝일 것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절차만 준수했다고 한다면 뭐 이제 능력에서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실 법적인 문제는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불거진 이유가 그동안 여러 건의 그런 특혜 채용들이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부부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들이나 딸 또 아니면 뭐 먼 친척 등등을 이제 특혜 채용해가지고 뭐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단 등등에 이제 밀어넣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에선가는 또한 이런 부정한 그런 그 채용 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적발을 해가지고 좀 이제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그 공직자 분들께서도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뭐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 부인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는데 근무 시간에 성실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뭐 아니 도지사 부인 되면요 굉장히 또 바빠요. 여기저기 또 도지사 대신 챙겨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행사가 뭐 축사도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 뭐 어디 김장 당국이 가면 뭐 그것도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도지사 부인으로서의 업무와 저기 교육청의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 근무 시간 동안만큼은 저기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는 문제는 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그의 부인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